문재인 대통령의 특별 지시에 의해서 국방부가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80일 기한, 그러니까 11월 말까지 조사를 하는데, 그 조사하는 목표가 두 가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발포 명령자를 밝히는 것. 두 번째는 헬리콥터로 사격했다 하는 주장을 밝히는 것. 서로 이렇게 중심이 잡혀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뭐 새로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사실이 발견되면 조사 항목에 넣겠지만은 이 두 개가 중심입니다. 이 정권이 바뀌고 나서 1980년 5월에 있었던 37년 전에 이 5.18 광주 사건이 다시 이 수면 위로 올라와서 이 정부가 재조사를 하는데, 이 재조사는 몇 번째 재조사냐 하면은 6번째 재조사입니다. 6번째 국가적 조사가 되겠습니다. 즉, 그 사태가 났을 때 1980년 내 계엄사 합동수사본부가 조사를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는 이 무장했던 시민군을 폭도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그러다 1985년에 당시 민주화 바람을 타고 국회에서 야당이 광주 문제를 세게 제기를 하니까 그때 국방부가 다시 재조사를 했습니다. 이것은 국방부가 또 발표를 했습니다. 1985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두환 정부가 끝나고 노태우 민선 정부가 출범한 1988년에 가을에 국회에서 550 청문회, 광주 사태 청문회가 있으면서 여기서 국회 차원의 상세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정권이 바뀌니까 그동안에 광주 사태를 진압하러 갔던 공수부대, 그리고 당시에 계엄사령관 이희성 씨, 국방부 장관 조영복, 뭐 이런 사람들도 다 불려 나와가지고, 그 대대장들까지 불려 나와가지고 주로 야당 국회의원들로부터 아주 끈질긴 추궁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하여튼 세 번째의 국가적 조사가 이루어진 것이죠. 이것으로 끝나는가 했더니 95년에, 이제는 김명삼 정부 시절입니다. 95년에 12.12 사건 5.18 관련자들을 이 시민 쪽에서 내란 등의 혐의로 고발을 하니까 여기에 대한 또 조사가 국방부와 검찰 합동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서 나온 수사 보고서가 최강권 분량인데 과거에 있었던 모든 조사보다 가장 정확한 조사입니다. 95년 검찰과 국방부 합동조사. 또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노태우 비자금 사건이 폭로된 다음에 김영삼 대통령의 지시로 5.18 특별법이 만들어지고 그동안 공소시효가 끝났던 12.12 사건과 5.18 사건을 소급 입법으로서 다시 조사하면서 전두환, 노태우 관련자들을 이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재판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이 96년, 판결 기준으로는 96년에 판결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게 5번째입니다. 80년, 85년, 88년, 95년, 96년. 이번에 재조사하니까 이것은 6번째입니다. 그러면은 이 조사를 통해서 뭔가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게 있느냐? 최초의 계엄사 발표와 크게 달라진 게 없습니다. 사망자 수도 크게 달라진 게 없고, 사망자 수에 대해서는 처음에는 2,000명이 죽었다는 주장이 강해서나 결국 계엄사 발표가, 최초의 발표가 막 거의 정확하다. 약 200명.
여기는 27명의 경찰 군인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화염 방사기를 쏘았다. 헬기가 기총 사격을 했다. 전두환이 뭐 사격을 명령했다. 이게 다 부정이 되었습니다. 사격 명령자 없었다. 본격적인 사격은 5월 21일 정오 무렵에 도청 앞에서,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과 공수부대가 대치하고 있을 때 시민 쪽에서 장갑차를 몰고 공수부대를 덮쳐가지고 현장에서 한 명이 죽었다. 그걸 보고 장교가 이미 지급받아서 가지고 있던 그 실탄을 자위적 또는 자위적 상황에서 또 적극적으로 발포해야 되는 상황에서 쏘았다. 그리고 그 몇 시간 뒤에 시민들도 무장을 했다. 이렇게 해서 상방간에 사격이 오고 갔다. 이렇게 정리가 되었습니다. 즉, 뭐 계엄사령관이든지 아니면은 현지 사령관, 현지 사단장 또는 현지 여단장이 사격 명령을 내린 적도 없고 대대장이 일제 사격 명령 내린 적도 없다는 것이 5번 조사에서 확인이 되었습니다. 만약 그 사격 명령 내린 사람이 있었으면 아마 엄벌에 처해졌을 것입니다. 아무리 조사해도 없는 거예요. 5번의 국가직 조사에서 없으면 없는 거죠. 그런데도 전두환 전 대통령이 회고를 썼는데 거기서 사격 명령자가 없다고 썼더니 그 내용을 빼지 않으면 회고록을 팔 수 없다는 이런 판결이 내렸습니다. 거기에 헬기 사격 없다고 했더니 판사가 헬기 사격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헬기 사격 없었다는 내용을 빼야 책을 팔 수 있다. 이렇게 또 가처분 판결이 나오고 했습니다. 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 새로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사실이 바뀌는 경우가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 시위하다가 물대포를 맞은 다음에 사망한 그 사망 원인을 놓고 주치의는 병사다라고 했는데 정권이 바뀌니까 그 병원 측에서 주치의의 반대를 무릅쓰고 외인사다. 즉 물대포를 맞은 것이 사망 원인이라는 식으로 사실을 바꿔버립니다. 뭐 이 가처분 재판도 뭐 그런 경우인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또 하나 더 있죠. 반체제적 노래 임을 위한 행진곡을 5.18 기념식에서 모든 사람이 재창하도록 강제화됐습니다. 그전에는 부르고 싶은 사람만 부르게 돼 있었는데 모든 사람이 재창하도록 강제화됐어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부에 대해서 5.18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재조사를 하라고 했는데 오늘 아침 언론 보도에 따르면은 지금까지 조사를 해봐도 뚜렷한 새로운 사실이 발견이 되지 않았답니다. 발견이 되지 않았답니다. 아니, 발견될 수가 없죠. 없는 발포 명령자를 만들어냅니까? 어떻게 합니까? 만들어내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습니까? 없는 헬기 사격을 만들어냅니까? 그럼 사격 조종사가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헬기 사격을 막고 죽거나 다친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는데, 만들 수 없죠. 이거 불가능합니다. 제가 이 조사를 할 때부터 이 방송을 통해서 몇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권력도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이다. 권력이 만든 게 아닙니다. 권력이 사실을 왜곡, 과장할 수 있지만 없는 사실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없는 사실을 만들 수 있는 권력은 그것은 김일성이가 소련군이 해방한 북한을 김일성이가 해방했다는 식으로 없는 것을 만드는 거. 북한이면 가능하겠죠. 그럼 한국에서 이게 가능합니까?
그래서 이것은 결론적으로 예산 낭비고 우리 군에 대한 불신만 키우고 국론만 분열시키는 거 한다고 말씀드렸지만 결국 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과 어긋난 정책을 펴면은 원전 백지화 계획에서 잘 드러났고 사드 배치 반대, 그게 국제 정치 상황, 북핵 문제와 맞지 않아서 결국 사드 배치로 가는 것처럼 이 5.18 사건 제조사도 결국 새로 발견한 거 없이 끝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퇴직한 광주 경찰관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그 당시에 발포 상황에 대해서 제보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방송을 통해서 소개도 해드렸습니다만 그런 재조사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분은 당시 그 결정적인 순간 5월 21일 정오 무렵에 고등학생으로서 시민 쪽에 있었는데 발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그 시민 중에 누군가가 장갑차를 몰고 공수부대 쪽으로 돌진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를 찾는 거.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광주의 비극을 불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발포 명령자는 아니지만은 발포 유발자죠. 발포 유발자. 그 사람을 찾는 게 이번 조사에서 그 사람이라도 찾아가지고 발포 상황을 조금 더 깊게, 그러니까 발포 명령자 없는 발포 명령을 찾으면 이게 많이 산행이 됩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까지 별로 조사가 안 되었던 장갑차를 몰고 돌진한 사람이 누구냐, 거기에 대해서는 취재도 좀 부실했는데 수사에 특정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 사람 찾는다 하더라도 이제 처벌은 불가능하니까 거기에 한번 초점을 맞췄으면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력도 진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